오늘은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였음에도 미국 증시는 연초 이후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 듯 했는데 주가는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체면치레를 하듯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07% 상승하고 S&P 500이 0.18% 상승해서 4,697, 나스닥은 0.09% 상승 14,524, 필라델피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떨어질 때는 또 가장 많이 떨어지죠. 0.63% 상승 3,933입니다. S&P 500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거래일 만에 올랐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상승 마감입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났죠. 매그니피센트 7. 7개 대형주를 빼면 지수 상승률을 채 못 따라간 주식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2023년 소외가 됐던 S&P 500의 대다수 주식을 언급하면서 미디어커 493이라는 신조어를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S&P 500이 아니라 S&P 493이라고 말이죠. 미디어커, 그다지 좋지 않은, 평범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러한 뜻이에요. S&P 500 중에서 7개 대형주를 제외한 493개 주식을 합성한 용어입니다. 그 정도로 작년에는 빅테크주 7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던 해입니다. 2023년 주식시장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모두 인플레이션을 꼽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이를 누르기 위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금리가 5%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 중에는 메타가 1.35%, 엔비디아가 2.29% 올랐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최대 협력업체 폭스콘이 1분기 실적 부진을 경고한 데다가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0.4% 하락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중국에서 16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0.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지금 6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1, 2위 종목은 테슬라, 애플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가 지금 5일 동안 보면 평균 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틀 전 1월 4일 기준으로 미국 주식 보관금액 순위 보면 변함없이 테슬라가 16조 9천억, 월등히 1위입니다. 그 다음 2위가 애플로 6조 3천억입니다. 3위는 엔비디아 5조 6천억, 그리고 레버리지 두 종목 TQQQ가 3조 4천억 5위에 있고 또 SOXL이 1조 7천억으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년 대비 21만 6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0만 5천 건, 11월 17만 3천 건의 이 고용 증가폭 대비 크게 반등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7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4% 올라서 전문가 예상치 0.3%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11월과 10월 수치가 총 7만 1,000명 정도 가량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월 평균 고용이 22만 5천 명, 2022년에 월 39만 9천 명보다 줄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4.1%로 예상치인 3.9%를 상회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을 웃돈 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연착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착륙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예상보다 더 늦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며 고르지 못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연준의 관망세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주가지수 선물 크게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4.1%까지 올랐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4.41%, 10년물 국채금리는 4.04%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고용보고서보다 다음 주 나오게 되는 소비자물가지수 CPI를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달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 11일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는 3.1%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12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12월 공급관리협회 ISM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됐는데 두 지표는 미국 경기의 방향을 각각 다르게 가리키면서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뛰어올랐습니다. 작년 말 국채금리가 급락한 배경에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조기에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계속 견고하게 나오면서 조기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고 이것은 채권 매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채금리는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ISM에 따르면 12월 서비스업 PMI는 50.6을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 52.5를 밑돌았고 지난달 수치 52.7 또한 하회했습니다. 장중에 4.103%까지 뛰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3.945%까지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불과 1시간 30분 사이에 0.16%나 등락하는 변동성의 하루였습니다. 연준이 3월에 최소 0.25%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보고서 발표 직후 53.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7%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전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유가를 보면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상승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24% 오른 배럴당 73.8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 결국 세계 2위 해운 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국제교육의 주요 항로인 홍해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물류 우려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홍해를 통한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무역의 12%를 차지하고 컨테이너선의 30%가량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주요 무역로인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인해서 운행 선박수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홍해 운항을 중단을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도는 항로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홍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면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따르면 안보 위험이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15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이유로 홍해 항행을 중단을 했다가 2주 만에 재개했으나 재개 직후인 같은 날 31일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 5호가 공격을 받아서 홍해 운항을 다시 일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는 연초 3일 내내 상승하니까 4일째 다시 조금 하락을 하다가 5.52% 크게 하락한 13.3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